참여신임 이승환 신부입니다. 오늘 사목단상 두 번째 시간은 최근에 혹은 이미 올 초부터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나 인스타나 블로그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왜 코로나 시대에 각 본당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냐입니다. 온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본당은 대면으로 미사를 하는 경우, 주일학교 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본당은 비대면으로, 어떤 본당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본당, 혹은 미사는 대면으로 하지만 교리는 비대면으로 하거나, 혹은 미사와 교리 다 대면으로 하면서 최소한의 그 규칙을 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본당도 있고, 또 어떤 본당은 미사와 교리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빨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본당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저 본당을 하는데 우리 본당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부님들이나 봉사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왜 본당마다 온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전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본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담당 사제와 그리고 봉사자들의 역량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정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네 번째는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입니다. 본당 의사결정 구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본당의 총 책임자는 누굴까요? 본당 주인 신부님이겠죠. 물론 주일학교 분과에 대한 책임자는 그 담당 신부님이 있겠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주인 신부님이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무엇을 하고 어떤 단체는 무엇을 하냐, 이렇게 서로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또 본당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그 본당은 주일학교나 그런 것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본당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단체마다의 균형이 형평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신자들이 얼마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본당의 주일학교나 청년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주인 신부님 의사가 결정적으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담당 신부님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안 할 수가 있고요. 만약 담당 신부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더라도 교사들이 원치 않는다면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본당 의사결정 구조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또 본당이 있는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어려움이랄까요?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면 아무래도 본당의 주일학교나 청년 미사를 그리고 교리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 사제와 봉사자들의 역량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면 교리는 사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한다는 관점으로 누구나 다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비대면으로 바뀌면 말이 달라지게 돼요.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는 SNS나 비대면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대면과 비대면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리나 그런 준비에 있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만약 교사들이 부족하거나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혹은 그런 기술을 쓸 수 없다면, 두 번째로 담당 신부님이 SNS나 그런 비대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다면 분명히 대면에 비해서 비대면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차이에 대한 망설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쉽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모두가 의지가 있고 뭔가 하고 싶어도 정작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다든지 사진을 만든다든지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일이 너무 과부하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사나 혹은 그 신부님은 지쳐버리게 되겠죠. 실제로 주변에 어떤 본당은 신부님이 주일학교, 초등부나 중고등부를 다 직접 교리를 온라인으로 줌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거에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쉽게 넉다운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 사제가 얼만큼 SNS 혹은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교사들이 얼마큼 그거를 서포트하고 그걸 할 의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세 번째는 재정과 환경이라는 것인데요. 비대면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지만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 주일학교가 6개의 반이 나면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6개가 있어야겠죠. 웹캠이 있어야겠고요. 시간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어느 본당이 그렇게 많은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본당이 교리실이 생각보다 방음 처리가 완벽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좋은 데도 많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도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고, 온라인 세팅도 필요하겠고, 조명도 필요하겠고, 삼각대 필요하고, 웹캠, 마이크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또 프로그램들, 줌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비용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과연 얼마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되고, 본당이 코로나 때문에 본당의 재정적이 대부분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만약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본당의 재정적인 상황과 얼마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적인 본당에 얼마나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뭐 하나 하고 싶어도 시도를 못하는 것도 있고, 세팅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당마다 주일학교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로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시대 때 수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구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교구들에서 나오고, 또 여러 수도에서도 여러 프로그램 만들고, 신문인들이나 평신도들도 여러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이제는 문제는, 예전에는 성당에 오기만 하면 교사들이 찾아서 그걸 전해주는 관계였지만 지금은 올 수가 없으니 직접 찾아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 선생님과 혹은 신부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직접 선택해서 스스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무언가를 수고를 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관심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컨텐츠와 그 혜택이 전혀 달라지게 되겠죠. 또 슬픈 거는 컨텐츠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본당 교사나 신부님들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교가 더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만든 것과 비전문가들이 만든 것은 차이가 있겠죠. 또 교리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 본당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보지만 이내에 관심이 떨어져서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부님들과 교사들 역시 지쳐버리거나 의미 없음을 느끼고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차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 사항을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당 신부님한테 왜 우리는 안 하세요?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줍니까? 라고 항의하기보다는 이런 본당마다의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 신부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교사들도 있고요. 그들이 하는 것이 내 눈높이에, 퀄리티가 막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의 인사를 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할수록 더 힘이 나서 지원할 수 있겠거든요. 또 만약 집에서 있는 그런 기계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신부님들과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아무래도 본당 차원에서 무언가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당마다 주일학교의 온도차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마 구조적으로 환경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 비교하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가능하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일이 되겠죠? 오늘도 하느님과 함께 신앙생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